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일부는 지난주차 소식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정식 개편을 앞두고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직행버스 신설과 도시철도 중복 노선 감소, 경산시 방향에 대구 소속 버스 감회 등이 포함됐는데 학계나 관계기관 등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전 마산선 공사 구간에 대해 지반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땅속에서 메탄가스가 검출됐는데 착공 전 지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당초 설계된 4개 피난 통로 중 2곳이 지어지지 못했는데 공사업체에서는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일부 피난 통로 설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미 시내버스 승무사원 인력난으로 평균 80% 인원이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8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발과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2026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각종 공사 지연이나 용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견 등까지 겹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졌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실시 계획 변경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역 사당역 간 직행 좌석 버스 7770번이 오는 10월 15일부로 평일 막차 시간이 사당역과 수원역 각각 2시, 1시로 앞당겨집니다. 그동안 7770번은 평일 한정으로 24시간 운행에 가깝게 새벽에도 몇 차례씩 운행했는데 이번 조정이 실행되면 평일 일부 새벽 시간 서울 수원 간 7770번 버스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일고속이 동서울 부산 노선과 춘천 동대구 노선에서 철수합니다. 동서울 부산 노선은 10월 1일부터 중앙고속과 천일고속에서만 배차를 담당합니다. 춘천 동대구 노선은 9월 30일부터 대원고속에서만 배차를 담당하나 한일고속 철수로 인한 운행횟수 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중 서로 다른 2개 노선으로 나뉜 동부고속의 동서울 동해와 동서울 삼청 노선이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통합됩니다. 서로 다른 2개 노선으로 나뉘며 운행횟수 감회까지 나타났던 배차는 노선 통합으로 이전과 같이 복구됩니다. 약 10년 만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정식 개편을 앞두고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이 공개됐는데 학계와 관계기관에서 우려와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행버스를 신설하고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중복 노선을 줄이며 경산시 방향 노선은 대구 소속 버스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대구 경산 간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경산버스라도 더 투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고 직행버스가 정류소 간 거리가 멀다는 점을 들어 지선버스 노선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는 그간 이동식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회차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운행시간이 긴 노선이 승무사원 요통이나 식사 용변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장대 노선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용역 과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만 이루어졌습니다. 용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된다고 버스 대수를 줄이면 도시철도 혼잡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전 마산선 공사 구간 내 당초 설계된 피난 통로 4개 중 절반이 지어지지 못했는데 수차례 진행됐던 지반 조사들이 모두 부실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전 마산선의 낙동 1터널 지반에서 메탄가스가 다량 검출됐는데 이 가스는 착공 전 지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 못했습니다. 붕괴 사고 직후 공사업체가 다시 지반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피난 통로 주변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국가철도공단에 통로 설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1번 통로도 못 짓겠다고 나서는데 사고 직후 진행된 지반조사조차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업체 측은 붕괴 사고 지점에만 집중했다며 통로 2개를 제 위치에 못 지어도 법적 안전 기준은 맞췄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정작 사고업체가 사고 초기에 조사 권한을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업체가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시공관리가 다소 아쉽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포함됐고 복구 공사비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보조사단 활동 내용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으며 한편 취재진이 국가철도공단의 조사단의 직접 조사 여부와 사업자의 직접 발주 이유 등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중앙선 KTX 이음 연장 구간 정체역 지정을 앞두고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운대구 주민 수백 명과 추진위원회, 해운대구 주진우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은 신해운대역 앞에서 주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KTX 정체역을 신해운대역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해운대구는 유동인구와 주거인구가 많아 열차 이용객 수요가 많다며 부산 곳곳과 대중교통으로 쉽게 연결되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장산역까지 거리 행진을 펼치기도 했으며 약 3만 명의 서명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미 시내버스가 심각한 승무사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미시 버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회사 2곳 중 한 곳에서 전체 승무사원 평균 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평균 14명의 승무사원이 부족했고 올해 5월 기준 8명이 더 필요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지인 추천제나 지인 소개로 입사해 3개월 근무 시 추천한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구미시 버스 기사 근무 조건이 인근 지역 중 가장 힘들고 젊은 인력은 모두 준고경제를 하고 있는 대구로 가고 나이가 있는 기사는 김천이나 문경, 상주 등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버스 기사는 구미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겠다고 입사해도 많은 노선을 익혀야 해 힘들어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인한 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기사가 많이 부족해서 처우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버스 화재에 대비한 자동식 질식 소화포를 도입했습니다. 안양 비산동 공영차고지는 전기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버스 25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양시는 도시공사 관계 부서 등과 함께 자동식 질식 소화포를 시연하면서 화재 진압 효과 확인과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배터리가 버스 상부에 설치되어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초기 화재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동식 질식 소화포는 리모컨을 통해 화재 구역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소화수 주입구를 통해 내부로 소화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신평화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빠르면 내년 2월에 폐지되어 일반 차량 통행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본래 국토교통부 BRT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도로 구조 문제 등으로 전체 8.6km 중 4.4km만 한정하여 지난 2018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전용차로가 짧은 구간에서만 운영되어 효율이 낮고 빈번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혼잡해지거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오전 7시에서 8시에 서울 방향 버스 전용차로는 28대의 버스만 통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 계획을 시행하는데 안전시설 보강 후 내년 2월에서 4월쯤부터 버스 전용차로의 일반 차량 통행 허용을 먼저 하고 그 뒤에는 BRT의 완전 운영 단계로 접어들어 계획 구간 전체 8.6km를 BRT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평창버스터미널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2층 건물이지만 1층 대합실만 쓰이고 있는 평창버스터미널은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을 포기하자 평창군청에서 20억 원을 들여 터미널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이 건립된 지 50년 되어 낡았는데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나 증기축이 유력한 개발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울산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이 현 임시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따라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게 됐으나 울주군 내부에서는 해당 개발 계획에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부지에 지상 25층, 지하 2층 규모의 청년 활력시설과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른 부지를 찾기보다 현 임시터미널 부지 쪽에 터미널을 조성하거나 건물 1층에 터미널이 포함된 건축 계획을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거나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등으로 구성된 곳에 활용 계획을 감안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하는데 터미널 포함 여부는 용역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경인과 서수원 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오는 10월에 요금 인상됩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과 고잔요금소 기준 300원에서 600원씩 인상되고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는 1에서 5종 기준 100원씩 인상됩니다. 일산대교는 소송 진행으로 인해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제3경인과 서수원 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통행료를 동결해 왔는데 동결이 지속된다면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발 KTX 개통 시기가 2026년 말로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태영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발 KTX는 2026년 12월에 개통이 예상됩니다. 당초 올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연말 개통이 예상됐다가 또 한 차례 늦춰진 것입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용지 보상 지연과 현장 여건 변경 등까지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수원발 KTX는 수원역 정차 KTX 편수를 늘리고 호남선 운행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평택시나 오산시 등의 지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어 인천발 KTX 개통 시기도 2026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어천역 인근 접속부 공사가 지연되고 청개구리와 문화재까지 발견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송도역을 기종점으로 삼아 어천역 부근에서 경부 고속선으로 직결해 부산이나 목포 방향으로 운행할 인천발 KTX는 당초 내년 6월 개통이 예상됐으나 또 미루어진 것인데요.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에 인천발 KTX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사가 작업 시 인접선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선 차단 예외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입장차로 인해 논의가 길어지자 회의 일정을 미뤘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작업 중인 선로는 다른 열차 운행을 중지하지만 옆선로 운행을 차단하지는 않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인접선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측이 불가피할 경우라는 예외를 두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그 예외가 광범위하다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측은 작업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어 협의 중이라고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열차 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상 하단간 보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땅 꺼진 현상만 11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도 다니는 도로에서 땅 꺼진 현상이 발생했는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두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과 가까운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땅 꺼짐도 일어났는데 정작 사상구청은 너비 1제곱미터, 깊이 1m 등재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집계에서 뺐습니다. 박형존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현장을 둘러보고서 철저한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초에도 이미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는 연약 지반과 상하수도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용역은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법 문제로 인해 땅 꺼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철도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땅소 터널을 파는 과정에서 지반 표면을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하 굴착 공사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상 하단선은 2016년부터 시작된 터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RT 객실 승무원이 승객이 분실한 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용갑 의원실이 확보한 SRT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SRT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승무센터에서 객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해임하면서 객실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고객 접점 직원인데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데 경찰 수사를 거짓으로 회피해 혼선을 줬으며
증거 발견까지 자발적인 신고도 하지 않아 잘못을 조기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설 당일에 수서역에서 종착한 열차를 확인하던 중 고객이 분실한 물건이 있다는 객실 청소원의 이야기를 듣고 검은색 가방을 습득했으나 개인 캐비닛에 보관했는데 가방에는 120만 원의 원화와 4,000원의 엔화 등이 든 지갑이 있었고 그 가방을 그대로 집에 가져갔습니다. 18일에 광주 철도경찰에 전화를 받고 나서야 습득 사실을 인정 자백했고 부센터장과 승무팀장에게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피해자에게는 250만 원을 더 주고 합의했지만 이후 광주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됐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지난날 반성한다며 소명했지만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연장을 두고 국비 지원이 거론됐습니다. 지난 25일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책임지라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사회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기훈 의원은 GTX A와 C가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되려면 평택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장 비용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고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GTX A는 평택 지제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동두천과 온양 온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교 호매실간과 GTX B의 인천대 입구 용산 상봉 마석간이 정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각 기관에서는 재정사업 200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는데 광교 호매실간 복선 전철과 GTX B가 기재부의 재정사업자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교 호매실간은 올해 상반기 착공 이후 본격 공사비 지급을 통해 실집행률을 개선할 계획이고 GTX B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12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실시 설계 완료를 통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GTX B의 내년도 예산안이 적어지면서 2030년 개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GTX B의 용산 상봉 구간과 GTX A와 C, 신안산선, 도봉산 옥정 구간 등은 성과평가에서 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열차 내 흡연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KTX와 SRT를 포함한 각종 열차 안에서 흡연 적발 건수는 총 153건을 기록했고 2020년 총 117건보다 늘어났습니다. 흡연을 포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년 전 바디캠이 도입됐으나 초상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객실 내 CCTV 설치 등 실효성 문제로 모두 사용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SRT는 철도경찰의 신고를 통해 CCTV 영상 자료를 바디캠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윤호 교수는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 가려지는 곳이 제법 많고 CCTV가 더 무차별적으로 승객을 촬영하는 것이라 바디캠보다 낫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범죄 인증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찰이나 승무원 입장에서도 시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바디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